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어르신 여러분.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지킴이 100년 건강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 있는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습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드리는 조언들을 꼭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악의 식습관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로 우리 식탁의 주연인 흰 쌀밥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흰 쌀밥은 그야말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짭조름한 반찬을 얹어 먹는 행복은 정말 포기하기 힘든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 흰 쌀밥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며 특히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따뜻한 국물에 밥알이 풀어지면서 소화가 더 빨라지고 그만큼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국밥을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흰 쌀밥 대신 어떤 밥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렌틸콩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처음부터 흰 쌀밥 대신 통곡물 100% 밥을 드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흰 쌀과 통곡물을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통곡물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응해 보세요. 점진적인 변화는 성공적인 습관화로 이어집니다.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등 다양한 통곡물 밥으로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바꿔나가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장 건강에 놀라운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식습관은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말린 과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제거되고 과일 속에 있던 당분은 고스란히 농축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작은 한 줌의 건포도가 무려 포도 한 송이와 맞먹는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당분이 고도로 농축된 말린 과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일반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간식으로 말린 과일을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린 과일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대안은 신선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적당량의 신선한 베리류는 달콤한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하고 촉촉한 베리류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신선한 과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즐겨 드시는 빵, 달콤한 잼, 팬케이크에 뿌려 먹는 시럽, 그리고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던 일부 요구르트에도 액상과당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설탕보다도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져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당뇨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상과당 섭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라는 글씨를 발견했다면 과감히 그 식품은 내려놓으세요. 잼 대신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피레나 무가당, 땅콩 버터를 활용해 보세요. 간식으로는 신선한 견과류나 씨앗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간과 혈당을 보호하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성분표를 읽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주세요. 네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가공육 및 단맛이 강한 양념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그 자체로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하지만 이러한 가공육에는 맛을 내기 위해 상당량의 당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식탁에 필수적인 간장, 고추장, 쌈장 같은 양념에도 단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짭짤하고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우리의 건강을 야금야금 좀먹는 주범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공육 대신 신선한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오리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설탕이나 물엿 대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거나 마늘, 양파, 고춧가루, 허브 등 자연의 맛을 살려 요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건강한 미각이 되살아나면서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짠맛과 단맛에 덜 의존하는 건강한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재가열한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 요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별미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튀김이나 부침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식당이나 시장에서는 효율을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름을 여러 번 재가열하게 되면 기름 속에 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혈관 손상과 염증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튀김 섭취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거나 전을 부칠 때는 반드시 기름을 한 번만 사용하고 미련 없이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한 건강한 조리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튀김은 멀리하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혈관은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꿀물, 유자차, 식혜 등 전통 음료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꿀물을 드시거나 식사 후 시원하고 달콤한 식혜 한 잔으로 입가심을 즐기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유자차 역시 감기 예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해 즐겨 찾으시는 음료 중 하나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 음료들은 안타깝게도 당분이 매우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판 유자차 한 잔에는 각설탕 30지 이상의 당이 들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인 25지를 훌쩍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제 달콤한 음료 대신 혈당에 부담이 없는 건강한 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가당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 현미차 또는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 종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갈증이 날 때는 그 어떤 음료보다도 물 한 잔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깨끗한 물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료 하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설탕 가득한 음료 대신 건강한 차를 채워 넣어 보세요. 일곱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과도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건강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한자리에서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는 앞서 말씀드린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그리고 사과, 배,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들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식사 사이 간식으로 소량씩 나눠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일 섭취량 조절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저녁 식사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신가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은 우리 몸의 혈당 변동폭을 키워 당뇨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휴대폰에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시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사, 이제 규칙적인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나가세요. 꾸준함이 건강을 만듭니다. 9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야식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에는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야식을 섭취하면 낮에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쉽게 올라갑니다. 또한 밤에 먹은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의 달콤한 유혹과 순간적인 즐거움은 잠시뿐,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야식은 곧 당뇨의 악마와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원칙입니다. 만약 밤늦게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디기 힘들다면 가벼운 단백질 간식,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두부 1조각 또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등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탄수화물이 많은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밤늦게 찾아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고 건강한 수면과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식을 끊는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마지막 10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젓갈류, 국물 요리, 김치,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짠맛은 우리 입맛을 자극하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이며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어 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짠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물 섭취를 과감히 줄이고 음식간을 싱겁게 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저염식 식단을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소 밋밋하고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미각이 점차 회복되면서 재료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짠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혈압과 튼튼한 신장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건강하게 재설정하여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60대, 70대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식습관 10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흰 쌀밥, 말린 과일, 액상과당, 가공육과 단맛 양념, 제가열 기름, 단 음료, 과도한 과일, 불규칙한 식사, 야식, 그리고 짠 음식까지. 이 모든 것은 당뇨를 악화시키고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최악의 식습관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세요. 통곡물로 밥을 짓고 신선한 베리류를 먹고 액상과당과 멀리하고 신선한 살코기와 직접 만든 양념을 사용하고 튀김은 줄이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과일은 적당히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야식은 끊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숭고한 여정을 저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